저는 이제 진명여고랑 배강고 담당하고 있는 황혜진이라고 하고요. 시간이 좀 길어져서 바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는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할 건데요. 진명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필고사에서 올해는 서답형이 빠졌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서답형이 제시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필고사가 빠지면서 수행이 거의 대부분 지필고사에서 받아야 되는 서답형의 점수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근데 금옥과 마찬가지로 수행의 점수 비중은 크지만 변별력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진명 다니는 친구들이 수행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지 않고 수행 자체가 등급을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참여하고 시키는 부분들만 주면 되는데 부담을 또 크게 주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신 시험 자체를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필고사는 진명여고는 여고 중에서 지금 재학생 인원수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수에 대해서 민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다소 정교 등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거기 애들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대신에 1등급이 그만큼 많아, 2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네가 힘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셔야 해요. 경쟁자가 많다 이게 아니라 네가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숫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덜 부담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는 1등 해야지 1등급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2등에도 1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한테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좀 지치지 않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진명여고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시험 자체가 가장 변별력이 커요. 왜요? 라고 하면 진명은 시험 범위가 대단히 많이 나오게 돼요. 국어의 전 영역, 수능에서 보게 되는 모든 영역들을 다 시험을 보고 다른 학교와 다르게 지금 진명은 1년 내내 문법이 들어가고 있어요. 문법을 들어가고 문학도 들어가고 비문학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영역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이 다소 클 수 있고 시험 준비 기간도 조금 길어야 돼요. 대신에 전법이기 때문에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의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원장님 수능 수업 들었는데 이제 학기 중에 내신 공부를 하면 애들이 수능 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명은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명은 애들이 좀 부담이 크다던데 라고 하지만 대신에 장기적인 것들까지도 계속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진명여고의 시험 경향 같은 경우는 3명의 선생님이 분담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 담당 선생님, 문학 담당 선생님, 비문학 담당 선생님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범위가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부교재, 유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부교재도 매년 바꾸시고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작품들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기출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의 기출이 어때? 라고 이야기하지만 작품들을 계속 매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기출을 풀었다 안 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작품,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되고요. 진명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문법을 1년 내내 끌고 가는데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의 그 중간 형태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내지 않았던 문제 유형의 변화들을 많이 출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써먹어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묻고 있어요. 수능 공부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진명에서 문법을 잘 맞는다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문법을 틀리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문법 공부할 때 힘들어 라고 하면 문법은 1학년 때 배운 개념이 3학년 때까지도 가는 거기 때문에 진명 갔어? 그러면 1학년 때 복습 되게 많이 해야 돼. 근데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문법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문법의 개념이 계속 수학처럼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었던 개념들을 2학기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배웠다. 중간고사를 못 보고 기말고사를 잘 준비해야지. 그런데 중간에 빠져있던 개념을 정리를 안 하면 기말을 보기가 힘들어요, 문법은. 그래서
꾸준히 문법의 개념을 계속 반복하고 채워가는 게 진명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명은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신형의 기본적인 문제들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내신, 기본적인 대표적인 내신 개념들을 묻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보기형 문제나 다른 작품에 응용하는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아는 작품만 매달리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아이들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제가 이따가 배감 때도 이야기를 할 거라서요. 제가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비를 할 때는 모든 학교 내신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아이들한테 풀고 오면 이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선택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지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개별적으로 찾아주고 있어요. 언어는 사고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틀려도 틀린 이유는 달라요. 우리 애가 90점이고 옆집 애도 90점이야. 얘네 둘이 똑같아서 90점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애가 시험을 잘 봤는데 다음에는 시험을 못 봤다는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도 있고 국어를 감으로 풀어서 그렇기 때문에 개별 피드백을 통해서 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설명해 줍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요. 배감이랑 관련지어서는요, 제 수업은 마지막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배감고 같은 경우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배감은 올해와 작년 문항수들이 달라요. 요즘 목동의 전체적인 학교들이 조금씩 문제 출제 경향들을 바꾸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수능과 관련되어서 문제들을 출제하고 계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배감은 보기 문제보다는 개념 위주의 내신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면 올해부터는 보기와 관련된 문항수를 되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내신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낯선 작품 보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지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이들이 헷갈렸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문제 유형으로 바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시험 범위가 많았다 줄었다 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거 진짜 너무 적은데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 2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를 딱 3개만 나가셨어요. 그러다 선생님이 너무 범위가 적으니까 갑자기 하나를 추가하셨는데요. 뭐가 되냐면 아이들한테 부담은 안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지만 시험 범위가 많았다 줄었다 라고 한다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대신에 미리 시험 범위가 나와서 아이들이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배감의 가장 큰 특징은 중간고사 끝나고 선생님이 바로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말씀하세요. 우리 기말고사 이거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애들이 뭐뭐 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 파트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를 먼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말 같은 경우는 중세 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세 문법을 워낙에 어려워해서 저는 중세 문법을 먼저 나가요. 그리고 매주 그거를 테스트를 봐요. 왜냐하면 문법은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배감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배감고의 올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가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배감고가 새로운 지문, 교과서 시험 범위 이외의 지문을 계속 집어넣고 계세요. 그래서 시작품이나 문학작품들을 아예 단독 수능처럼 새로운 지문들을 줘요. 난도는 높지 않아요. 내신이나 수능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잡으면 그러면 불특정 지문들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상위권이나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낯선 지문이 어려웠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지문이 올해부터 출제됐다. 그러니까 수능적인 준비도 다양한 작품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목동고랑 다르게 배감은 이 특정 지문이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되게 낯선 작품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문학 작품들을 많이 접했을 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두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배감고의 시험 경향은요, 다른 학교랑 다르게 한 분의 선생님이 전담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한 명의 선생님이 출제 수업을 하셨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애들이 내가 이거를 쭉 가르쳤어. 그러면 1단원이랑 3단원을 묶어서 지문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세 분이셔서 1단원, 2단원, 3단원이 나가면 각각 단원 작품들만 내시는데, 선생님이 전체를 넘기 때문에 단원을 넘어가면서 작품들을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제 유형들은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적게 될 수 있거든요. 푸는 문제들이 적을 수 있지만 대신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면 변별력 있는 성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고 단원을 넘어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건 개념 중심의 문제를 내신다는 거예요. 문학의 개념을 배우고 문법의 개념을 배우는데, 아이들이랑 상담해보면 아이들한테 이 문제 왜 틀렸니? 그럼 아이들이 항상 헷갈렸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왜 헷갈렸니? 라고 얘기하고, 국어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까 원장님 자료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어 문학은 감이 많잖아요. 경외감, 소외감 이런 것들 있으면, 자, 소외감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라고 얘기해요. 느끼는 거거든요. 문학을 느끼기 때문에 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가? 아닌가? 내 느낌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되거든요. 고등학교 국어는 절대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수능에도 도움이 안 돼요. 소외감이라고 하면 시적 상황, 혼자 있어? 얘 시적 상황이 혼자 있는 거 찾아? 그거는 무조건 나와요. 아이들한테 찾는 방법, 개념어를 정확하게 짚어주면 아이들이 100점으로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개념어를 문제를 풀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택지 하나하나에 나오는 말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습관이 배감고의 1등급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 두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기존 유형과 계속 유형들을 바꿔가고 계시기 때문에 수능적 사고와 함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걸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단순히 암기시킨다든가 단순히 지문을 반복한다는 건 배감고에서 상위권 점수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선은 수업을 할 때 꼼꼼하게 지문 분석을 하는데요. 이 지문 분석 어머님들이 보시는 요거는 제가 실제로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하고요. 요즘 아이들이 워낙에 시각에 민감하다 보니까 입으로 설명하면 필기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화면을 띄우고 필기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문을 어떻게 구조화시켜야 되는지를 아이들이랑 함께 하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차주에 요거를 다시 아이들한테 줘요.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 제가 쓰라고 해도 적게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노트 필기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어를 정확하게 준다는 건 이 개념어가 뭐야가 아니라 이 개념어를 어떻게 찾아를 가르쳐줘요. 결국에 시험은 내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개념어에 대한 이해와 찾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개별 피드백 시간에 아이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부분, 그리고 본인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개별 피드백을 통해서 너 이거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다시 개념들을 잡아줘서,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시험 문제들을 내신과 수능까지 개념들을 반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과제를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긴 하지만 남겨서 숙제를 다 하고 가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판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너무 바빠요. 피드백 많이 하고 싶은데, 개별 피드백 하고 싶은데 애들이 학원에 오는 시간이랑 제가 수업하는 시간이랑 맞추기도 되게 어렵기도 해서 저는 아이들이랑 카톡으로 계속 질문을 받거든요. 아이들이 사진으로 카톡으로 질문을 하면 저는 카톡에 판서를 해서 다시 보여줘요. 왜냐면 문자로 보내줬을 때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계속 판서로 주고받고 있고요. 물론 학원에 와서 입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바쁜 친구들은 이렇게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내신과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리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대감이랑 진명은 내신의 개념을 충분히 잡으셔야 되는데 수능과 함께 잡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아마 두 학교에 대한 내신을 준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김태선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